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류의 피부색은 왜 이렇게 정말 다양할까요? 사람들 정말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피부색에 민감할까? 라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맑고 밝고 좀 더 하얗게 되는 피부를 선호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번에 피알람에서 새로 시작하는 컨텐츠, 조회수가 잘 나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PD 뭐야 이게, 이런 거를 주시고 머리, 저를 이런 취급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Let me show you what I got. 자, 저는 서울 청담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이고요. 자, 오늘 저는 인류의 피부색에 대한 컨텐츠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피부색은 다양해졌고 지금에 와서 피부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처음 호모사피엔스가 딱 나왔을 그 당시 20만 년 전 아프리카 북부의 한 고원지대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를 지으면서 생활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아프리카기도 하고요. 약간 고원지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상당히 강한 그런 곳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때 초기에 인류의 피부색은 밝은 피부가 아니었고 상당히 거기에 맞는 어두운 피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태어났을 때 좀 밝은 피부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어두운 피부도 있을 수 있죠. 여러 색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강한 자외선이 계속 내리쬐는 그곳에서 피부색이 좀 밝은 사람은 아무래도 어두운 사람에 비해 훨씬 더 피부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럼 피부암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망이나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나 다른 걸로 문제가 돼서 사망할 확률도 월등히 높겠죠. 그러면 유전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볼 때 그런 피부는 점점 도태가 됐을 거고요. 결국은 그걸 잘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멜라닌이라고 하는 걸 안 좋은 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죠. 자외선이 피부에 닿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1차적인 보호막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멜라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라닌이 충분하게 있어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멜라닌은 피부 보호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단 이제 이런 것들이 자외선의 양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전부 모여있다가 위도가 다른 부분으로 전부 다 쭉 이동을 해 나가면서 점점 거기에 대한 자외선 양은 점점 상대적으로 줄어나갈 거고, 줄어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자외선 양에 맞는 피부색이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외선이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멜라닌을 확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걸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없어도 생존하는 전혀 문제가 없네? 다음 세대도 보니까 없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피부가 옅어질 거고요. 적도 주변에 아주 강한 자외선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멜라닌이 강한 피부색이 어두운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전학적으로도 보면요, 피부색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초기 인류가 피부색이 어두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피부색과 관련된 SLC24A5나 SLC45A2 이런 같은 유전자 변이가 밝은 피부색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변이는요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에, 그러니까 조금 더 비교적 좀 더 가까운 그런 부분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약간 역사적인 부분에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피부과에서 교과서에 보면요, 책 이름이 피츠 패트릭입니다. 처음에 피부색을 분류를 한 분이 바로 피츠 패트릭이에요. 저도 전문의 시험 칠 때 피츠 패트릭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즉 이게 피부탑 1부터 6까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1로 갈수록 밝고 하얀 피부, 그 다음에 6으로 갈수록 피부가 아주 어두운 그런 피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흑인들끼리 서로 편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피부가 더 검다고. I got to America and I met some people and I'm like, he said, you black? I said, of course we are black. He said, no, you black as shit. One guy told me I look like under the bed. Oh no. Yo, have you looked under the bed? It's dark as fuck under the bed. They told me I look like I have no bright ideas. 서로 간에 약간 그런 매운맛 농담을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이렇게도 요즘 얘기를 하는 거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흑인도 5, 6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탑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 누구지? 조나단이 불 끄니까 이빨만 보이는 그런 영상 나오더라고. 그런 게 이제 5, 6에 들어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거의 3, 4에 들어갑니다. 3, 4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피부색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차별을 받았던 역사가 있었죠. 뭐 노예 제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부색 때문에 생겼던 현상이잖아요. 인간의 피부색을 처음으로 분류한 것은 18세기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칼린네우스가 1735년에 시스테마 나투레아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이거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게 유럽인은 백인, 아프리카인은 흑인, 아시아인은 황인, 아메리카인은 적색 인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경험에 대한 이런 부분이지 과학적으로 되게 크게 분류한 것은 아니었죠. 자, 근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종차별이 훨씬 더 심해졌는데요. 바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실제로 노예로 많이 삼았죠. 그리고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를 전부 다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민지 사회가 상당히 많이 커졌죠. 결국은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저렴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국주의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전체를 통치를 하기 위한 거는 내가 나를 그 아래에 두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제도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좀 밝아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가 어두워져 있는 피지배 계층과의 피부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도 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요, 아파르테이트 같은 이런 제도적인 인종차별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백인과 흑인이 다르고요. 그리고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징크로버 같은 이런 걸로 흑인들을 되게 차별하는 정책들이 있었어요. 정말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한 억압에 대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기는 약간 많은 마찰들이 생기는 건 여전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결국은 돈이에요.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현상처럼 돼버렸고, 그 현상의 지배계층은 주로 피부색이 밝은 사람, 비지배에 있는 피부색이 있는 사람으로 돼버리니까 그게 아주 오랫동안 쭉 지속이 되면서 피부색이 밝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누구나 가지게 된 거죠. 뭐 요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레이시스트, 뭐 어떤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할 만큼 결국은 상당히 피부색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많이 오픈되면서 좀 더 이걸 더 평등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는 걸까요? 저는 바로 이게 SNS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없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정보, 그다음 모든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까지 되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정말 뭐 좋아하는 사람들의 피부를 보니까 너무 좋아. 나도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이제 욕구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관리를 엄청 꾸준하게 하고 화장품도 쓰고, 그러니까 뭐 관리법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 같은 경우는 태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기본적으로 피부 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같은 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되게 맑고 하얘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태국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연예인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피부가 하얘야 된답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의 워너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족사회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그런 피부 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맑아진 상태로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겁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중국, 일본, 한국은 피부색보다는요 피부의 톤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피부가 하얀데 잡티가 많은 걸 좋아, 피부가 어두워도 잡티 같은 게 아예 없는 그런 피부가 좋아. 당연히 다 후자를 선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부 그 자체의 색은 나의 고유의 색이니까 그건 오케이. 단 내가 피부 전체를 봤을 때 색소 침착도 있고 자국도 있고 점도 있고 뭐 잡티도 있고 기미도 있고 뭐 이런 것 자체는
되게 안 좋은 피부로 인식을 하고요. 피부가 어둡더라 하더라도 그런 게 없는 피부로 무결점 피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보면 피부가 하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잡티가 있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시술을 이렇게 하려고 뭔가를 얘기하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자체가 좋아요. 심지어는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거 쌩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표현할 때 주근깨 있는 얼굴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 톤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들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다양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영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한테 다 각인되면서 좀 더 피부가 맑아지고 하얘지는 게 좀 더 신분 상승 같은, 아니면 좀 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이런 걸 시켜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